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미국 주식 테슬라 정보를 드리고 있는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죠. 그래서 제가 속보로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4분기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프리뷰한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간밤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역대급 실적이 아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도 제가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곧 있으면 있습니다. 한 7시 반부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우선은요, 제가 정확히 테슬라의 주가 저점을 맞췄죠. 제가 850불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연초에 1월 1일 정도에 알려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시면서. 자, 그랬는데, 테슬라 주가가 아니나 다를까 851불 정도를 찍고, 자, 900불 이상으로 반등이 있었죠. 자, 이렇게 아트라운 TV는 현재까지 테슬라 주가 저점을 정확히 예상을 해왔습니다. 이 점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애프터 마켓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880불대까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자, FOMC 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월의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드는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뜨거워지면서 자,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정확히 얘기를 했고요.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감축.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간에 사들였던 뭐 채권들을 다시 시장에 갖다 팔면서 돈을 흡수하는 거죠. 근데 이 QT에 관련된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기자회견 때요, 좀 간략히 좀 흘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자, S&P 500 지수가요, 연준의 성명 발표 직후에는 2%까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S&P 500이 자, 2%대를 유지하다가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는데, 돌연 그냥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아마 차익 매물도 많이 실현이 됐고, 그리고 아직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그런 시장의 반응인 것으로 제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고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3월에 테이퍼링은 끝이 납니다. 자, 돈 푸는 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양적 완화가 3월에 끝이 나고 양적 완화가 끝이 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겠죠. 자,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컨디션만 받쳐주면 점점점.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3월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일시적이고 가정 재정은 괜찮다 이런 또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공급망 때문에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는 자 일시적인 거니까 좀 끝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QT가 중요하죠. 양적 긴축. 이게 양적 긴축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했으면 시장이 다 빠졌을 수도 있는데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말에 정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얘기 안 했지만 하더라도 좀 연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꼭 명심하세요. 큐티,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연말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았으면 좋았을 건데 언제 한다고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연말에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이 불안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불확실성의 존재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빠졌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다시 900불대로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변동이 오늘 엄청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프리뷰니까요. 저의 예상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PS 예상치 2.64불을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자, 3분기 대비 거의 한 40% 넘게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64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올해 전체, 2021년 전체 EPS가 6.88이라는 거예요. 6.88이면 2020년, 전년 2023 대비 거의 300%가 넘는 상승이다 하니까는 엄청난 실적 상승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자, 2021년 주가는
1056불로 마감해서 50%밖에 상승 안 했어요. 2020년 대비. 근데 순이익은 300% 상승을 했으니까 자, 주가 상승은 그렇게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거의 900불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싼 주가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 테슬라 실적을 프리뷰 해보니까요. 매출 상승률보다도요. 마진 상승률이 월등합니다. 자, 매출은 따지고 보면은 전년 대비 87% 상승했죠. 그죠? 인도량이 50만 대에서 93만 6천 대로 늘었으니까 매출은 87에서 10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1년에 순이익 예상은 제가 300%나 상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월등하죠. 마진의 상승이. 이 마진의 상승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진 상승의 이유는 모델 Y 때문입니다. 모델 Y. 자, 이 인도량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자, 분기별 인도량이 점점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4분기 인도량이 상당했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 인도량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게 역시 모델 SX 인도량이겠죠. 인도량이 제일 작지만 4분기에 11,750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2021년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가 좀 정체된 주황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 3입니다. 자, 모델 3랑 모델 SX가 정체되는 동안에 자, 이렇게 종합적인 숫자를 올린 거는 역시 모델 Y였습니다. 이 노란색 선 모델 Y가 이 전체 총량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모델 Y가 자, 매출도 견인했는데 모델 Y가 올라가면서 마진 상승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던 거죠. 왜 그러냐면 모델 Y가 모델 3랑 자,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하지만 모델 Y가 모델 3보다 1000에서 1500만 원 비싸죠. 그러니까 마진 상승을 크게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요. 모델 Y가 모델 3 인도량을 역전을 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모델 3 인도량 비중이 거의 2020년 초반에는 84% 그러니까 모델 3 회사였어요. 테슬라는. 근데 모델 3가 점점 이제 인도량은 줄어들고 인도량은 늘어나는데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모델 Y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모델 Y가 모델 3를 역전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마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적 중에 이제 비용과 관련된 트렌드를 보자면요. 이거는 이제 절대값입니다. 보시면은 자, 총 매출이 4분기에 저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18조 원 이상, 19조 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17빌리언 정도 되는 거죠. 자, 총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는 함께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비중이, 자, 이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 효율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장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 운영 비용은 거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 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죠. 판관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과 이것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지금 급박하게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조 6천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빌리언을 2021년 4분기에는 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비용 배분 트렌드 말씀드렸죠. 정말 바람직한 트렌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는 요거는 이제 절대값이고요. 이거는 비용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트렌드가 자, 총 매출원가 차 한 대당 만드는 이 비용의 비중이 높을 때는 80%나 됐는데 지금 7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하락에 있다 10%포인트나 하락에 있다 보시면 되고 운영 비용의 비율도 완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15%, 16%에 육박했던 게 벌써 10%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11%까지. 자, 이 두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분기에 영업이익률은 17.4%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공장이 두 개 더 돌아가면 자,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아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업이익, 순이익 트렌드를 보시면요. 이것도 상당합니다. 매출이 당연히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더 큰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한 3조 6천억 원. 자, 3빌리언을 2021년 4분기에는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순이익도 따라서 이 노란색 선이죠. 자, 2조 5천억, 한 3조 가까이도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영업이익률에 어,
한 5에서 6%대예요. 현대차가 글로벌 5위 안에 드는 효율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예요. 근데 그런 현대차가 5에서 6%인데, 그리고 글로벌 1위 토요타가 한 1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17.4%다. 벌써 17.4%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 이상 규제 크레딧이죠. 환경 크레딧, 친환경 EV 환경 크레딧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 떳떳하게 자동차를 팔아서 글로벌 1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카메이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결론은요. 자, 올해 모델 Y가 더 증가하죠. 자,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이 1분기 안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오픈할 거예요. 그럼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공장이죠. 기가 베를린도 모델 Y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진율이 증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공장이 돌아가면은 자, 모델 Y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인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시간여 남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올해 모델 Y를 몇 대 생산할 것인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올해의 주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 공장에서도 모델 Y를 많이 뽑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두 개 공장이 얼마나 빨리 안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가도 올해 주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프로덕트 개발과 관련해서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오는지, 몇 대나 생산하는지 나오면 좋겠고, 세미도 언제부터 생산이 되는지, 그리고 로드스터도 언제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인도량 가이던스까지 제공을 해가지고요. 총 인도량 가이던스가 한 정말 150만 대 정도만 넘겨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한 130만 대 뭐 이 정도, 130, 40만 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150만 대 최소, 그 다음에 좀 높다면은 160만 대 정도까지 만약에 가이던스로 발표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주가 상승에 좋은 요인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모델 Y를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이게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트위터를 보니까는 피에르 페라구죠. 자, 이분도 이제 테슬라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테슬라 10배 상승 가능하다고 자,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테슬라가 2030년에 10 트릴리언 달러죠. 10 트릴리언. 그러니까 10조 불이죠. 10조 달러 회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몇 대를 팔고, 자동차는 2천만 대, 보험은 뭐 3천만 대 가량, FSD도 한 3천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자, 그랬을 때 EBIT죠. 자,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거의 자, 200에서 250 빌리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돈은 그냥 200조, 250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애플의 한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의 거의 5배가 넘는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면 멀티플을 영업이익에 한 40배 정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50 곱하기 40 하면은 10 트릴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배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좋은 뉴스죠. 저도 이 정도는 충분히 2030년엔 10배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은 초보 유튜브라서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뭐 도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 원인권 관련, 자, 실적 발표 관련 모두 공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좀 이따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